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2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말,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이면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낸 지 한 달이 됩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만나자면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댐댐이를 봐서 대통령 감이라 생각되면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달 동안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의 연락이 없자 약간 또 언짢은 표정으로 내가 더 윤석열에게 매달리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아직도 윤석열에 대한 미련은 계속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나게 계속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월 26일이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윤석열이 별의 순간을 포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점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나서 정격 사퇴하고 나온 직후에 지지율이 1위로 단독 1위로 막 올랐었던 그 시점이죠. 그 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지지율이 오락가락할 때는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딱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나와서 지지율 1위에 오르니 별의 순간을 포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한번 보자고 하면 윤석열이 나에게 한번 보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회만 되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대통령감이다 생각되면 돕겠다.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3월 26일 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도 있느냐? 그때까지는 김종인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윤석열도 마다하지 않겠지. 그때까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오라고 하면은 윤석열도 마다하지 않을 거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친 거죠. 그리고 나와서는 계속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를 시키는 그 작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브콜 강도가 그 사이에 그 윤석열에 대한 러브콜 강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별의 순간, 별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냥 백조, 아예 윤석열을 백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러브콜 강도를 막 높였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막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사리판이라서 윤석열이 거기 안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최근에는 흙탕물. 윤석열이 그 흙탕물 같은 국민의힘에 가면은 오리가 돼버린다. 백조인데 지금 백조인데 오리가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벌려놓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김종인에게 선거 다음날 티타임을 하면서 다시는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에 오시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 우리가 잘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곡해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호영을 막 공격을 하는 작당을 했다. 안철수가 작당을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공격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 김종인의 구상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26일 날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 보이면 윤석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본인이 다시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도 내부에서 다시 추대를 받아서 당대표 같은 걸 맡아서 거기서 국민의힘의 당권을 다시 장악을 하고 그 상황에서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그런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호영이 다시는 우리 당에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상임 고문 이야기가 나오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구상을 틀었겠죠. 틀어서 아예 윤석열과 제3지대 밖에서 정치 세력을 만들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아예 국민의힘을 흡수를 해버리는, 그래서 본인이 킹메이커로서 상황 노릇을 하는 그런 구상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두 쪽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윤석열은 그렇다면 과연 김종인의 손을 끝까지 뿌리칠까? 지금은 한 달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물론 그 제3자를 통해서 어떤 조정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일절 말이 없죠.
윤석열이 김종인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뿌리치고 있는데 한 달째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취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중앙일보는 어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출마 신호탄을 쏘아 올릴 정치적 행보 시점을 5월 초중께로 잡고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정치권에 진입하는 방식은 야권 인사와 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 주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동 대상으로 세 사람을 중앙일보는 꼽았습니다. 중앙일보 취재로. 김종인, 첫 번째 김종인, 윤석열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려 한다고 말한 김종인. 두 번째는 금태섭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 윤석열이 들어올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금태섭. 그럼 세 번째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바람을 담는 거대한 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람을 담는, 이 어떤 소망을 담는 거대한 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 또 본인이 대선에서 주연이든 조연이든 뭐든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연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이 이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중앙일보의 취재 결과죠. 그리고 특히 이 국민의힘 관계자 멘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종인과의 만남은 임박했다.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먼저 해동 제안이 온 것으로 안다. 국민의힘 관계자입니다. 아마 김종인과 가까운 사람이겠죠. 윤석열 쪽에서 먼저 해동 제안이 왔다. 본인이 한 달 동안 계속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을 것 하니까 실제로 만나자고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지금 김종인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 있는데 잠시 머물다가 30일에 다음 주 30일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서울로 온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김종인이 백신 접종 이후 5월 초에 윤석열과 전격 해동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늦어도 올 가을에는 여야가 진영별 후보가 정해지는 대선 시간표 이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5월 초에 정치 행보는 필연적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초에 윤석열이 김종인과 전격 해동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전격 해동을 할까요? 중앙일보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취재한 것이 좀 있습니다. 저도 윤석열 쪽과 윤석열 본인과 어떤 채널이 있는, 그리고 윤석열 주변의 움직임을 좀 상세히 알고 있는 이 사람 한 두 사람과 취재를 했는데 제가 취재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은 김종인의 러브콜에 상당히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그 주변에서는 김종인이 계속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불쾌한 표정까지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그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쪽에서 제3자를 통해서 면담을 하자 이런 요청도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앙일보 보도는 오히려 윤석열 쪽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일단 결론을 지켜보겠는데 제가 취재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이 제3자를 통한 면담 요청까지도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주변에서는 이 김종인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이간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 김종인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윤석열을 이용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윤석열 주변에서 나온다. 이것이 제가 취재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김형석, 그 101세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와 대권 기획자였던, 또 대권의 도전도 추진을 했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만나고 또 노동운동가도 만나면서 이 현실 정치권에 있는 김종인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김종인과 같이 결합이 돼서는 오히려 이미지에 상당히 손상이 간다. 그런 정무적 판단 때문에 김종인의 러브콜을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앙일보 보도대로 안철수와 금태섭은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김종인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취재한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이 JTBC 통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치권 인사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가 돼야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정치권 인사와 만나게 되면 밥만 먹고 헤어질 수 없는 것 아니냐. 지금은 여야 모두 당내 개혁이나 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다. 자, 이 말을 종합을 하면 어쨌든 본인은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만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김종인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자,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은 상당히 노회한 이미지가 있죠.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만 5번을 한 그런 이력이 있고, 또 특히 뇌물 전가가 있습니다. 동아은행 행작, 연임 청탁을 받고 청와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일 때 청탁을 받고 그때 2억 1천만 원. 지금 뭐 어떤 가치로 따지면 10억 원이 넘는 돈이죠. 그렇게 받은 거래에서 구속까지 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과연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치른, 최고의 가치로 치면서 그걸로 그 공정과 정의의 가치로 대선의 승부를 걸려는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과 결합을 할까? 다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워낙 노련하고 정치권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여러 가지 책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구상이 윤석열을 끌어들이기 위한,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구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 판단으로는 윤석열이 김종인의 러브콜을 지금 한 달째 외면하고 있는데 계속 외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중국군의 혼술의 예측입니다.